네, 안녕하세요. 수업들 열심히 듣고 계시죠? 이제 DNA 바이러스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RNA 바이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RNA 바이러스 전까지, DNA 바이러스까지이고요.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아마도 대면 강의 하면서, 어, 중간고사 보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DNA 바이러스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어떤 패턴을 유지하고 그 형태에 따라서 계속해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뭐 RNA 바이러스는 여러분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이 RNA 바이러스고 굉장히 변이가 심하고 우리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런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NA 바이러스가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줬다고 하면은 그 DNA 바이러스를 사람들이 컨트롤하고 백신 등을 개발해서 어, 더 이상 병을 일으키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간에도 종간 경쟁이 있겠죠. 그래서 DNA 바이러스가 강력하고 우점종이었는데 반해서 RNA 바이러스는 그거에 눌려 있었을 겁니다. 근데 DNA 바이러스가 인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됨에 따라서 최근에 RNA 바이러스가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RNA 바이러스를 접하지 못했던 우리 인체는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병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도 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몸이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적응을 하게 될 거고요. 바이러스도 인간의 숙주로서의 사용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야 하기 때문에 독성은 점점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 전체적으로 집단 면역이 되고 우리가 그 바이러스와 함께 어떻게 보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 약간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RNA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유전자 돌연변이 DNA 바이러스에 비해서 훨씬 높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변이주가 쉽게 발생해서 주변 환경, 숙주의 변화, 항바이러스제, 항체 생성에 신속히 대응이 가능하고요. 항바이러스제나 예방 백신의 통제가 어려운 경우가 흔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요 예방 백신 개발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뭐 지금 인류가 이 백신 개발을 하는 속도에 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적용 시간은 아마 거의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정도에는 임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예방 백신을 만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RNA를 합성하는 RNA 폴리머레이즈, 그러니까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예요. 왜? RNA 바이러스니까 RNA를 주형으로 RNA를 만들어내는 폴리머레이즈입니다. 사람은 DNA 폴리머레이즈를 갖고 있고 대부분 D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죠. 트랜스크립션 전사할 때. RNA 바이러스의 종류는 앞에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쭉 나눴었어요.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음성가닥 RNA 바이러스, mRNA는 상보적인 가닥을 갖고 있고, 양성가닥 RNA는 그 자체가 mRNA와 동일한 그런 가락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가닥, 더블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 그래서 세 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RNA 바이러스의 게놈 복제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전자 복제하는 거는 어떻게든 템플레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상보적인 가닥에 대해서 복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는 음성가닥을 중간체로 해서 복제를 할 거고요. 음성가닥은 양성가닥을 중간체로 할 거고요. 이중가닥 RNA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은 이중가닥은 음성가닥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음성가닥이 주고 거기에 양성가닥이 같이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음성가닥을 주형으로 양성가닥을 만들어서 그것을 중간체로 해서 복제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싱글 스트랜드 더블 포지티브 RNA 바이러스예요. RNA가 음성가닥을 만들고요. 음성가닥이 원래의 것과 동일한 양성가닥 포지티브 싱글 스트랜드 RNA를 만들죠. 음성가닥은 왜 음성가닥 RNA예요? 방향이 반대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DNA가 5-3- 여기가 5-3-
이런 식으로 더블 스트랜드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RNA 바이러스 양성 가닥이라는 게 이 위에 게 양성 가닥이고 밑에 게 음성 가닥이에요. 그러면 음성 가닥 RNA 바이러스는 유전자의 형태가 요 밑에 있는 가닥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원래의 주형이고요. 여기서 mRNA를 바로 만들 수 있겠죠. DNA의 템플레이트 스트랜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트랜스크립션 된 mRNA가 될 거고요. 이건 복제죠. 복제 중간체 포지티브 스트랜드, 밑에는 네거티브 스트랜드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mRNA하고 이런 복제체하고 다른 점은 여기 메칠레이션 된 거랑 폴리에이테이를 보시면 됩니다. 트랜스크립션이 마무리가 되면은 어, 메칠레이션 된 캡 부분하고 폴리에이테일 터미네이션 부분이 항상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포지티브 스트랜드 RNA는 그 자체가 mRNA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더블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요. 보시면은 어때요? 네거티브 스트랜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포지티브 스트랜드를 가지고 mRNA를 어디서? 요 위에 있는 음성 가닥을 기준으로 해서 mRNA를 만들고요. 양성 가닥을 만든 거를 가지고 음성 가닥을 만들게 복제하는 거죠. 오케이? 음성에서 양성. 이거는 mRNA. 리플리케이션, 양성 가닥 만들고 그거를 기반으로 복제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 나오는 이제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입니다.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는 단일가닥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 첫 번째 이제 소개가 되는 게 이제 피코로나 바이러스, 칼리시 바이러스, 토가 바이러스, 플라비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애들이 다 포지티브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사이즈는 대부분 작아요. 근데 뭐 뒤쪽에 이제 코로나나 이런 애들은 좀 커지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엔테로 바이러스하고 라이노 바이러스들이 속하고요. 다 휴먼에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들입니다. 이 라이노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감기의 대표 바이러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칼리시 바이러스는 이제 노로 바이러스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장염 일으키는 토가 바이러스, 알파 바이러스, 루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속해 있는 바이러스고요. 플라비 바이러스 요즘 요 코로나하고 플라비가 대세입니다. 오케이? 플라비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제페니즈 엔세팔라이티스 바이러스 또는 헤파타이티스 C,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요 플라비 바이러스에 속하는데요. 뭐 아보 바이러스라고도 얘기해요. 아르보. 무슨 바이러스냐면은 대부분 그 진드기나 모기, 곤충의 절지동물에 의해서 전파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죠. 제페니즈 엔세팔라이티스 바이러스도 모기에 의해서 또는 이집트 모기에 의해서 열병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 지금 뭐 찌찌가무시병이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급성 출혈 이런 것들이 다 요 플라비 바이러스 계통들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스 코로나나 이제 메르스 코로나 이런 것들이 타입 1이고요. 지금 코비드 19이 타입 2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스 코로나 또는 미들 이스트 레스피라토리 신드롬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뜻이고요. 시비어 레스피라토리 신드롬 해서 요 5개가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 양성가닥을 가지고 있는 대표 아이들입니다.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의 게놈은 그 자체로 감염성이 있어요. 왜? 유전자 자체가 mRNA이기 때문에 핵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이토플라즘에서 바로 프로테인을 만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펙셔스 뉴클레이크 엑시드라고도 표현하고요. 게놈이 mRNA로 바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게놈 복제가 더블 스트랜드 RNA를 중간체로 사용을 하고요. 왜? 양성가닥 뭐 이거를 반대로 해서 음성가닥 만들겠죠. 그러면 요거를 해서 양성가닥을 복제를 하게 된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동일한 내용입니다.
즉 음성 가닥 RNA가 일시적으로 더블 스트랜드 RNA를 형성해서 게놈을 복제를 하게 됩니다. 게놈 복제를 비롯한 모든 바이러스 감염 주기가 DNA 바이러스랑 완전히 다르죠. 세포질에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핵이 없이도 바이러스 감염이 수행이 가능하고요. 핵으로 이동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복제의 시간 또는 바이러스의 라이프 사이클이 빠르다. 급성 바이러스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피코르나 바이러스입니다. 피코르나는 피코 RNA 바이러스에서 따온 피코는 굉장히 작다라는 거고요. 유전자가 RNA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피코 RNA에서 이름이 따온 바이러스입니다. 제일 작은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고요. 외피가 없고요. 아이코사헤드론 정이신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5개의 지너스로 해서 속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다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포지티브 스트랜드 RNA이고요. 그리고 BPG라는 링크를 갖고 있고요. 엔벨롭 껍데기가 없고 외피가 그리고 아이코사헤드론의 캡시드만 갖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싸고 있는 복제는 사이토플라즘에서 일어나고요. RNA 주형으로 한 RNA 폴리머레이즈, RNA 합성할 수 있는 효소를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는 숙주에 없어요. 우리 몸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직접 가지고 다니는 게 특징이고요. 유전자 파괴를 막기 위해서 대부분 복제를 위한 프라이머는 프로테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뜻이 BPG 프라이머, RNA 신세시스죠. 단백질 프라이머를 쓴다. 그리고 리보솜 엔트리 사이트가 있어서요. 그게 이제 뭐 유전자의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보솜 인터널 리보솜 엔트리 사이트라는 시퀀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마치 그 리보솜이 결합하는 인식하는 결합으로 부분으로 인식이 돼서 바로 mRNA에서 프로테인을 트랜슬레이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요. 숙주의 트랜슬레이션을 억제하는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오케이. 뭐 대표적인 바이러스는 이제 앱소, 카디오, 엔테로, 헤파토, 라이노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이 앱소 바이러스가 푸드 앤 마우스 디디즈 FMDV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람한테 일으키는 게 아니고 구제역, 소, 돼지 요즘 유행하고 있죠. 이게 앱소 바이러스입니다. 푸드 앤 마우스 디디즈 풋, 발, 그리고 입에 수포를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예요. 앱소 바이러스. 카디오 바이러스, 엔세팔로마이오카다이티스 바이러스라고 이제 사람에서 심근염이나 뇌염을 일으키고요. 엔테로 바이러스가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폴리오 바이러스나 이제 콕사키 바이러스, 엔테로 바이러스 71, 70 이런 것들이 다 사람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폴리오 바이러스는 뭐 잘 알다시피 모기의 매개로 해서 이제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고요. 콕사키 바이러스 수족구병 요즘 유행하고 있죠. 그리고 결막염 그리고 심근염 같은 것들을 콕사키 바이러스 B3 같은 경우는 심근염, B4 같은 경우는 췌장염, 당뇨와 관련이 있는 그런 만성질환 유발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헤파토는 헤파하면은 간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죠, 왠지. 그래서 헤파타이티스 A 바이러스가 간에서 A형 간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중에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요. 유전자의 형태가 다 다르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A형 간염은 요 RNA, 싱글 스트랜드 포지티브 RNA 바이러스에 속해 있고요.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DNA 바이러스인데 역전사를 하는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뭐 양성가닥 또는 네가티브 스트랜드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라이노 바이러스는 감기 기억하시면 돼요. 감기. 일반 감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주요 바이러스가 이 라이노 바이러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또는 아데노 바이러스도 그런 역할을 조금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입자 구조 폴리오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폴리오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넌 엔벨롭이에요. 껍데기 외피가 없고요. 아이코사헤드론의 T3 그러니까 60개니까 굉장히 작죠. T1이 20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곱하기 3이 되는 거니까요. 네 종류의 구조 단백질. BP는 바럴 프로테인이라고 얘기하고 대부분 구조 이제 막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P1, 2, 3, 4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신면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RNA 바이러스 중에 작은 바이러스, 폴리오, 엔테로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사이즈는 1.5kb 베이스, 그러니까 7,500개 정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작은 그런 바이러스고요. mRNA 자체가 감염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폴리펩타이드를 암호화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mRNA가 통째로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구조로 잘리게 되는 거죠. 바이러스 자체가 갖고 있는 프로티에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그래서 mRNA, 양성가닥 RNA 바이러스의 특징은 한 번의 전사를 통해서 하나의 단백질을 먼저 만듭니다. 그게 이제 폴리펩타이드를 한 개를 암호화해서 잘려서 각각의 기능을 하는 단백질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5' 말단 5' 쪽에는 VPG라는 비리온 프로테인 지놈 링크가 이제 있고요. 공유 결합으로 부착되어 있고 뭐 바이러스 감염에는 크게 뭐 관여하진 않는데 프라이머, 프로테인 프라이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BPG. 그리고 3'에는 폴리에이테일. 이게 없어지면은 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감염성을 상실하게 되고요. 감염의 필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5'의 NCR, Non-Coding Region이에요. 이 부분을 유전자가 이제 해독하지는 않는데요. 앞쪽에 NCR은 클로버 모양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Internal Ribosome Entry Site, 여기에 리보좀이 결합할 수 있게 해서 바로 해독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C 쪽에는 여기도 이제 스템 룹이라고 해서 헤어핀처럼 루프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폴리테일에서 터미네이션 시키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유전자지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리스, NCR 부분. 그리고 스트럭처럴 뭐 앞쪽이 이제 BP1부터 3까지 스트럭처 프로테인, 그리고 BP2, BP3에서 넌 스트럭처 프로테인. 대부분 효소, 그리고 중합 효소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DNA 바이러스랑은 다릅니다. DNA 바이러스는 앞쪽이 엔자임들, 그래서 전기나 초전기에서 효소 또는 복제에 필요한 구성품들을 만들었어요. 헬리케이즈 이런 것들. 근데 RNA 바이러스는 한 번에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앞쪽이 대부분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비구조 단백질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RNA 뭐 분자 바이러스학 연구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 바이러스학이라는 개념은 바이러스에서 먼저 DNA를 만들고요. cDNA라고 표현했죠. 또는 인펙셔스 cDNA라고 말합니다. 감염성이 있는 DNA죠. 그러니까 RNA에서 DNA를 만들어야 클로닝이 되니까 클로닝을 해서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유전자 서열을 다 알게 되겠죠. 그거를 세포에 전달해서 바이러스를 만드는 개념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위가 바이러스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죠. 유전자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자생물학 연구 개념도라고 유전학 시스템. 단백질 코딩 부분인데요. 단백질 코딩하는 거는 한 개의 mRNA가 폴리펩타이드를 한 번에 만든 다음에 이 폴리펩타이드를 각각 절단해서 원하는 단백질 형태로 만든다는 거죠. BP1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 단백질들이고요. BP2, 3는 비구조 단백질인데 2는 숙주 세포의 변화를 유도하는 단백질, 뭐 P3는 RNA 합성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이 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2A하고 요 3C는
프로티에이즈라고 이 폴리펩타이드를 절단하는 그런 단백질들이고요. 여기 있는 이제 3D라는 게 폴리머레이즈인데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입니다. 감염 주기 굉장히 빠르게 짧게 일어난다고 얘기했고요.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면은 바이러스님이 떠나게 됩니다. 그 안에 증식이 다 끝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세포 질에서만 전개가 되고요. 리세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 에서 이제 수용체에 결합해서 엔트리가 되면요. 바로 언코팅이 되면서 mRNA가 노출이 되고 트랜슬레이션, 해독 과정을 통해서 바이러스 단백질들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비구조 단백질들은 RNA의 복제 이런 것들에 사용이 되고요. 구조 단백질들은 바로 복제돼서 나오는 유전자를 패킹을 하는 거예요. 일부 복제된 거는 또 단백질 생산에도 사용이 되고요. 단백질 생산 아니면 바로 패킹해서 바이러스의 파티클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셀을 라이시스해서 바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증식,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떠나는 거죠. 피코로나 바이러스의 수용체, 뭐 대부분은 임노글로불린 슈퍼패밀리라고 해서 임노글로불린과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항체와 유사한 형체의 단백질들을 사용합니다. 이 폴리오 바이러스라는 거는 요 CD155, CD155, CD 마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대부분의 CD 마커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잘 아는 게 CD4, CD8, 뭐 T셀에 있는 이런 것들도 대부분 임무글로불린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체의 형태니까 항원하고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라이노바이러스, 아이캠1 이거는 셀 어디이좀 모르게 세포 결합 단백질이에요. LDL 리셉터. 뭐예요?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테인. 그러니까 리포프로테인의 수용체를 수용체로 이용을 합니다. 모든 세포가 가지고 있거든요. 뭐 콕사키 바이러스 동일한 뭐 아이캠이나 콕사키 바이러스엔 아드노바이러스 리셉터라는 아이고요. 그 EMCB라고 하는 거는 엔세팔로 마이오카다이티스 바이러스. 얘는 V캠이라고 V는 베스큘라입니다. 혈관의 세포 결합 단백질인데요. 요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뮤노글로불린 G의 패밀리 동일한 형태의 구조 단백질들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진입과 탈피 과정 앞에서 뭐 한 번씩 다 언급을 했으니까요.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로 진입을 하고요. 바이러스들은 다 자기의 특이적 수용체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엔도좀에서 캡시드의 소수성 부위가 노출이 되고 엔도좀 막과 이제 결합을 하게 되죠. 엔도사이토시스 되면은 이게 클라스린 코티드 피시라고 해서 클라스린 단백질들이 결합을 해서 당겨준다고 그랬어요. 클라스린. 이렇게 해서 엔도좀이 만들어지면 엔도좀은 리보좀하고 라이소좀하고 결합을 해서 이제 캡시드를 언코팅하게 되는 거죠. RNA가 세포질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요 BPG 아까 5' 말단 부분이 먼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진입 후에 세포질 숙주 효소에 의해서 BPG가 제거가 되면서 안정화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요 5' 말단에 이제 넌 코딩 리즌에 ICR이 있다고 그랬었죠. Internal Ribosome Entry Site, IRIS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바로 트랜슬레이션 돼서 단백질을 생산하게 됩니다. 진핵세포하고 원핵세포 번역 과정의 차이인데요. 이건 폴리프로테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진핵세포는 하나의 유전자에서 하나의 mRNA가 만들어지고 그 mRNA에서 한 개의 단백질을 코딩하게 됩니다. 캡 의존적 리보솜 캡에 의해서 모노시스트로닉 mRNA죠. 모노 하나의 구조체에서 하나의 단위에서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원액 같은 경우는 리보존 바인딩 사이트가 있고요. 폴리시스트로닉이에요. 하나의 ORF,
오픈 리딩 프레임이라고 얘기하죠. ORF에서 여러 개의 ORF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시스트로닉이라고 얘기하죠. DNA 바이러스 동일했어요. 하나의 유전자인데 여러 개의 ORF를 갖고 있어서 여러 개의 단백질을 mRNA를 만들어 전사체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죠. 폴리오 바이러스의 번역 과정인데 세포질로 진입한 RNA가 직접 mRNA로 작동해서 바로 캡 비호존적인 해독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터널 리보좀 엔트리 사이트, 리보좀이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직접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캡 디펜던트하게 일반적인 유카리오틱 셀, 진핵세포들이라고 하는 프로캐리오틱은 캡에 의존적이지 않고 이 아이리스라는 헤어핀 룹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사, 게시 인자들이 결합해서 바로 전사가 아니죠. 해독이죠. 게시를 해주게 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단백질 합성 후 단백질 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말로 쭉 써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mRNA가 통째로 폴리펩타이드,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요.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프로티에이즈, 단백질 절단 효소에 의해서 각각의 구조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쪽은 구조 단백질, 뒤쪽은 비구조 단백질. 아까 BP2 부분은 숙주를 조절하는, 그리고 P3 부분은 폴리머레이즈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죠. 이렇게 P1, P2, P3로 잘리고 또 그 안에서 더 세분화돼서 각각의 단백질들로 가공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뜻이 한 개의 거대 폴리펩타이드를 합성하고 각각의 단백질들로 절단이 돼서 단백질을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하나예요. 폴리펩타이드. 그러니까 하나의 유전자에서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거나 여러 개의 ORF를 만들어서 각각 만드는 게 아니고 mRNA를 통째로 단백질을 만든다는 거죠. 번역 단계에서 게놈 복제로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첫 번째 단백질을 먼저 만들게 될 거고요. 단백질이 어느 정도 5'과 3'이 상호작용해서 번역, 억제, 음성 RNA 가닥 합성이 시작이 되면은 유전자 복제를 할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5-와 3-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리보좀이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죠. Initiation of negative strand RNA. 결국에는 양성 가닥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음성 가닥이 필요한 거죠. 주형으로 쓰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양성 가닥을 복제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5-3- 결합을 통해서 해독을 종료시키고 그 다음에 음성 가닥을 만들게 됩니다. 오케이? 뭐 증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단계 뭐 PCBP하고 PABP 결합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된다고 되어 있죠. RNA 게놈이 원형의 형태로 리보좀의 진입을 차단해서 번역을 억제하고요. RNA 폴리머레이진 3D가 음성 가닥 RNA 합성을 시작해서 유전자 복제를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놈 복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특성에서 음성 가닥 RNA를 중간체로 사용한다. 게놈 RNA를 주형으로 음성 가닥 RNA 합성 후 이를 주형으로 음성 가닥을 주형으로 양성 가닥을 합성하게 된다는 거죠. 세포 내막에 부착되어 복제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조절하는 거는 여기 뜻이 이제 트랜스,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시스 액팅 엘리먼트입니다. 바이러스의 유전자 내부에 있는 것에 의해서 스스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스 액팅 엘리먼트 세 종류, 5' 말단에 넌 코딩 리즌이 있고요. 그리고 게놈 중간에 위치한 CR이라는 헤어핀 구조, 이게 CR이에요. 있고요. 양성가닥 RNA 합성에 필요하나 음성가닥 RNA 합성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음성 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양성 가닥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이죠. 시스 액팅은 내부에서 조절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 NCR에 폴리에이테일이 관여를 하게 되고요. 폴리에이테일 음성 가닥 RNA 합성에 프로테인 프라이머 주형이 된다는 거죠. BPG 세 가지예요. 1번 시스 액팅 엘리먼트로 작동하는 것들입니다. 조립, 최종적으로 단백질들이 다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캡시드 프로테인 BP1에서 BP4까지 다 만들어지게 되면은 엔캡시데이션, 캡시드를 다시 싼다는 거죠. 프로테이지에 절단인데 감염성이 있는 바이러스 입자로 완성된다. 그걸 매추레이션, 성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돼서 완벽한 바이러스 파티클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세포를 용해하고 떠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RNA, 양성가닥 RNA에서 바로 이제 유전자 복제를 하게 되고요. 단백질에서 캡시드 프로테인을 만들면은 그거를 가지고 감싸게 되고, 최종적으로 매추레이션, 성숙 과정을 통해서 바이러스, 비리온이라고 돼 있죠. 프리비리온은 비성숙된 바이러스 감염성이 없는 아이고요. 비리온은 감염성이 있는 성숙한 바이러스에서 성숙의 개념은 감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사람도 똑같잖아. 성숙이란 개념은 생식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바이러스는 감염이 뭐하고 동일해요? 생식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주에 대한 영향,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티에이즈가 숙주의 전사 개시인자들을 절단해, EIF4G 이런 것들을 번역 개시인자들을 절단을 해서 트랜스레이션 개시인자들을 절단을 해서 숙주의 단백질 해독을 막아버립니다. 오케이? 그럼 자기 거 만들 수 있게 하겠죠. 연구 전망입니다. 피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는 이 아이러스,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유전자 해독의 아주 특별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RNA 백신의 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RNA 바이러스를 이용한 프로모터죠. 그래서 이 아이리스가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부분 RNA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